네, 주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도 불가사리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사리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 알죠? 불가살.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죠. 불가사리들이 책에도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냐? 고전들입니다. 고전이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전자는 이 책을 이러한 탁자 위에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 구불곡자하고 아무 관계없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입니다. 옛날에는 이 대나무 조기를 여기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실을 끈을 연결해가지고 여기 하기 시집지 불여결화 뭐 이렇게 썼던 것이 이게 책입니다. 예. 말아놓은 것을 권이라고 합니다. 말아놓은 것을 가지고 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수자를 붙이면 말권자가 됩니다. 말다. 펴서 보고 다시 말아놓고 이렇게 책 한 권입니다. 이 고전은 아무리 뜨거운 햇살도 바래게 할 수가 없고 곰팡이도 쓸지 않고 이거 태워도 타지도 않고 아주 묘한 물건이죠. 그래서 아마 지구가 있는 한 끝까지 갈 수 있는 책들이 고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것이 아니고 옛날 거란 말이죠. 옛날 것 가운데서 아주 귀중한 책들이란 말이죠. 이 고전들은 불가사리랑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지구가 없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불경도 그렇습니다. 육아의 경전도 그런데 육아의 경전 가운데서 제일 오래전에 지어진 책 육아경전이 14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14경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13경 그럽니다. 한 경이 더 있습니다. 이 14경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책 주역입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책이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경이고 그 다음에 시경과 서경이 왔다 갔다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주역이 가장 먼저 지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경이 먼저 지어졌지 않느냐? 왜? 요전이 나오니까 요임금 때. 그것은 전부 다 후세에 와서 요임금 시대에 이러했다 하는 것은 후세에 와서 추수를 것이지 그 당시에 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불가사리 같은 위대한 고전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역인데 특히 이 동북아시아 한자문화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전이 주역인데 이것을 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 귀중한 책을 한번 내용도 한번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을 뜬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멋있는 연애도 한번 해보고 좋은 책도 보고 이 즐기라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쾌락주의자가 아니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맨날 인상만 쓰고 괴로워하고 사느냐.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주역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만 행운을 이 내모 안으로 인도하는 제가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 이 마부가 시원찮아서 그렇지 말은 참 천리마입니다. 타면 기분 좋고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이 마부를 갈아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역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것을 다 설명하려면 이거 세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성이 있죠.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뭐 기본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기본기 별로 중요하지.
하긴 여러분 전자제품 사서 거기에 이 사용 설명서 다 읽어보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까지 고장나면 하지 우선 끼워서 쓰고 보자. 차차 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험 들면서 보험 약관 다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충실한 보험회사 사원이 그걸 다 읽어주면 달아나버리고 안 들 겁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게 나간다. 달아나버리고. 우선 사인하고 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럼 이게 나쁜 거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한 사회라고 그래서 많은 답답한 지만증 난 나라들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변화가 많은 사회입니다. 그건 틀림없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역에 관한 기본기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바로 주역으로 들어가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사실 그래 되면 제가 알묘 조장자가 됩니다. 알묘 조장자. 이게 뭐냐 하면 뽑을 알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알묘. 이 묘는 뭡니까? 밭에 난 풀입니다. 밭에 난 풀이 뭐겠습니까? 곡식이겠죠. 조. 도울 조. 장. 성장할 장입니다. 알묘조장 고사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맹자가 알묘조장을 언제 얘기하냐면, 호연지기를 얘기해요. 맹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호연지기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사람은 호연지기를 가져야 된다. 호연지기를 가져야 된다. 맹자가 호연지기를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 호연지기는 정직이 아니면 호연지기는 키울 수가 없다. 반드시 정직이 있어야만 키울 수 있다. 거기에다가 부차적으로 의와 도가 따라다 또 도와줘야 된다. 도와 의가 직을 도우면 이 직이 점점 커져서 호연지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정직한 것이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끼어들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무서운 기운입니다, 이것이. 이 기운은 천지의 가장 강한 기운이면서 거기에 약간의 이 한 점의 오물이라든지 끼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기르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르는데 반드시 도와 의를 바탕으로 한 정직으로 해야 되는데 사적인 다른 사술 혹은 요즘 말로 통박을 구른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호연지기는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연적으로 성장해서 나가도록 그냥 둬야지 옆에서 조장한다고 바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제자에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송나라에 중국에서 바보들은 다 송나라에 삽니다. 이 왕따예요. 이 나라가 망한 나라. 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손이죠. 은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떠냐면 왜 저 벼가 빨리 안 자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내 눈에 벼가 좀 빨리 콱콱 자라가지고 빨리 성숙해서 빨리 저거 곡식을 해서 저 쌀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놈이 잘 안 자라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영감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영감이 오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 아이고. 그 가족들이 아니 여보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야 내가 말이지 오늘 엄청 필요하다. 내가 가서 오늘 벼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 이 조장이죠. 벼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니 이게 뭐 희한한 소리가 나느냐. 아버지가 무슨 재주로
벼가 자라는 것을 도운단 말이냐 해서 아들이 정신없이 뛰어가서 논에 갔더니 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흙에 뿌리가 이만큼 붙어 있었으면 뽑아 올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다 말라버렸어요. 옛날에 중국에 문온이 없습니다. 문온이 아닙니다. 문온은 훨씬 뒤에 생긴 것이고 그냥 밭이었어요. 밭에 심어놓은 뿌리가 박힌 것을 뽑아놔가지고 키를 키운다고 하다 보니 다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 망친 겁니다. 이게 알묘조장이에요. 이게 알이라는 것은 위로 들어 올리다는 말이고 묘목을 들어 올려서 키를 키워줬다. 그래서 이 알묘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성을 구하다가 속성을 바라다가 해만 끼쳤지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것을 알묘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있어서 알묘조장을 할 수가 없어서 재미가 없지만 기본 길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걸 또 다 하게 되면 지겨워서 안 됩니다. 다 하게 되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절충을 하자. 몇 가지만 하자 해서 그렇죠? 이 기본 길을 좀 익히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이 앞에 있는 것이 양효고 이것이 음효입니다. 양음 이게 양효입니다. 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보호냐 이것이. 아마 이것은 한국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왜? 우리 태극기에 이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태극기에 원형, 이정, 그죠? 건괴, 곤괴, 감괴, 리괴가 건리, 감곤 4개가 딱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쓰는 사람이 임자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양괴는 어떻게 생기느냐? 중국에 아주 유명한 학자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곽말약. 큰 학자가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모택동의 의용학자입니다. 의용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모택동에가 인정해서 집을 따로 주고 옆에 항상 두는 사람입니다. 학술 고문이에요. 모택동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독서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치통감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을 깽하게 외우는 사람입니다. 이론도 엄청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사상가가 틀림없습니다. 다만 경제를 좀 몰라서 그렇지. 경제를 못하는 건 학교 다닐 때 다른 공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수학을 그렇게 못했답니다. 수학 못하니까 경제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어쨌든 이 광말학이라는 사람이 모택동의 의용학자입니다. 어라는 것은 바로 임금을 뜻하죠. 용. 이 임금이 늘 자문을 받는 학자다 이런 말이죠. 이 광말하기가 음양에 대해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 맞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따라다녔어요. 뭐냐면 양은 세워놓으면 이렇게 되고 음은 세워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마찬가지인데 양은 남근이다. 남자의 성기다. 남근이고 이거는 여자의 그거다 이겁니다. 매우 그럴듯해요. 양이 남자 아닙니까? 음이 여자이고 또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는데 중국이 개발이 되고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서 유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중국 역사가 바뀌는 이러한 유물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역도 전국시대에
초기나 춘추 말기에 주역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냥 주역의 원모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설이 상당히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보면 음양이 남녀를 논한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주역에. 주역이 결국 남녀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나온 이 유물 속에서 토기라든지 갑골문의 일부라든지 청동기 종정문의 일부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것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7576 66 이렇게 이런 거. 766 다시 하겠습니다. 766 718 766 6718.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은나라 때는 사람들이 거북점 이것만 치는 줄 알았는데 거북점 이것만 친 줄 알고 보니 은나라 때에도 이거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대나무 죽자지요. 무당이 대나무 죽을 가 대나무를 대나무 까치려 가지고 점치는 거. 이게 서자입니다. 점치를 서자예요. 이걸 했어요.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점친 결과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게 보면 그렇죠? 766, 718 이런 숫자로 쓰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수라는 것인데 학술 용어로 서수라 그래요. 점칠 때의 숫자. 이 글자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갑골문 시대부터 이미 1부터 1000까지 만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7은 13579니까 7은 뭐가 됩니까? 양효가 되고 6은 2468 12니까 음효가 되고 6은 음효가 되고 7은 양효가 되고 1은 양효가 되고 8은 음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여기에 산을 뜻하는 그렇죠? 간이 되고 바람을 뜻하는 소원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풍, 간꾀와 손꾀를 합쳐서 산풍곡괴라는 주역의 괴가 있어요. 주역 64개 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곡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주역은 아닙니다. 은나라 때에 있던 것은 주역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귀장이라는 역일 것 같아요. 귀장. 귀장. 하나라 때의 역을 말이죠. 연산. 이게 하나라 때 역이고 은나라 때 역을 귀장이라고 주나라 때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라 때 연산에 이거 있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라가 도대체 있었던 왕조인지도 알 수가 없고 글씨도 있을 때도 아니고 이것은 좀 과장인 것 같고 은나라 때는 분명히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갑골문에 이 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곡괴다. 그런데 주역에도 곡괴가 있지만 귀장이라든지 혹은 연산에도 곡괴가 있다 이겁니다. 전부 효는 괴효는 똑같은 모양이고 발음도 이름도 비슷한데 그러면 이 세 개가 뭐가 다르냐? 그 뒤에 각 효마다 붙어 있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뭘 뜻하느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쳤는데 점친 결과를 다 많은 걸 적어 놓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때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거는 살아남고 안 맞는 건 도태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맞는 것이 확률이 제일 많은 것이 주역이 돼요. 그래서 주역이 살아남은 거죠. 통계법입니다. 귀장이라는 연산은 좀 덜 맞아가지고 도태된 거라고 봐요.
세 가지 종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후세 이름이 알려진 것은 세 가지다. 그러면 한나라 때는 거짓말이고 은나라 때 중요한 국가 대사들은 거북점을 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북을 만들고 구멍을 뚫고 불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엄청 복잡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주역점은 간단합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뽑아가지고 몇 숫자만 헤아리면 되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역자를 붙였다. 시울 이, 간단한 역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근거가 있는 설입니다. 이 전복보다 쉽다 이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대사는 거북점으로 치고 국가의 소사, 개인, 가정의 이런 문제는 이 시초점을 쳤다 이것이죠. 주역점 아닌 이 귀장점이나 연산점. 주역점은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된, 그렇죠? 옛날에 386 쓰다가 586 쓰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주역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13579, 24680 이것 때문에 양효는 13579 단수는 이렇게 표시하고 복수는 짝수, 우수라 그러죠. 우수는 이걸로 음으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성기설이니 이런 것은 손 엉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뭐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줄 3개 치는 거, 양 3개 있는 거, 이것이 건이라 그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이라 그래서 말이죠. 이 갈라진 거 음효 3개 있는 겁니다. 음효 3개 있는 겁니다. 음효 3개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귀장은 숫자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변하는 숫자 6자와 9자는 변합니다. 7과 8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금방 드러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것이 변한 것이 안 변한 것이 흐리멍덩해져 버립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헷갈려서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3579, 24680을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더 쉬워지긴 했지만 그렇게 돼버려. 옛날에는 뭐 6자, 8자, 7, 5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이 이걸 그냥 6은 이렇게 되고 8 이렇게 되고 7은 이렇게 되고 5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나 아마 점을 치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한 장벽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곤, 그 다음에 진동할 때 진자입니다. 떨칠 진, 우레, 으르르 할 때 진자는 이렇게 씁니다. 양효 하나가, 그죠? 양효 하나와 음효 2개가 있는 것이 진꾀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씁니다. 손꾀는 뭐냐면, 이렇게 위에 양효가 2개 있고 맨 밑에 음효가 있는 것을 손꾀라 그럽니다. 손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감꾀라 그래서 감꾀는 음효, 양효, 음효, 감. 그 다음에 리꾀라 그래서 말이죠. 리꾀라 그래서 양효, 음효, 양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꾀라 그래서 양효, 음효, 음효. 그 다음에 태꾀라 그래서 음효, 양효, 양효. 이것이 기본 8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주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뭘 압니까? 이 가운데서 국기에 곤,
감, 리, 이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으로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네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개만. 진께를 외우는 방법. 땅이다 이겁니다. 우레가 울어서 우르르 우르르 우레가 막 우르르 이렇게 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손괴. 이 손괴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두터운 하늘 밑에서 바람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화해서.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괴에는 바람풍자가 들어갑니다. 바람의 기운이 바로 손을 뜻하고, 지는 뭐냐 하면 말이죠. 우뢰, 우뢰자. 우뢰가 바로 지인이 속합니다. 지인이 속하고, 건괴는 하늘이 되고, 곤괴는 땅이 됩니다. 감괴. 이거 외우기 참 쉽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물숫자지 않습니까? 이게 물숫자잖아요. 그래서 감괴는 바로 물이구나. 리괴는 물과 반대입니다. 물과 반대니까 이게 불화자구나. 그렇죠? 불화자구나. 그러면 간괴는 뭐냐? 간괴는 산입니다. 산.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산, 큰 산, 그 뒤에 큰 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에 히말라야가 있고 밑에 낮은 산들이 여러 개 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산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간산. 태. 이것은 바로 못입니다. 이 못이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못이 없습니다. 없어요. 연못, 그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웅덩이 물, 그걸 의미한 게 아니고, 이게 경상북도만 한 거, 그런 것들입니다. 늪지대. 늪에 가면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 속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뻘도 있고, 뭐 별별 다 있습니다. 짐승도 수천 마리가 뛰어다니고 놀고 있고, 뱀, 뭐 별것 다 있는 늪지대입니다. 택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작은 연못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 속에 다 있죠. 그 속에. 산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 옛날에 우임금이 했던 일 가운데 열산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산택에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거주할 지역을 늘여놓았다.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뭐냐? 열은 불태우단 말이고, 산을 불태우고 못을 어떻게 불태웁니까? 늪지대라. 그렇죠? 늪지대에도 보면 산도 있고 많은 나무도 많으니까 거기를 불태워서 개간을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적어 두셨다가, 근데 이것은 보통 그 시중에 팔고 있는 모든 주역에 관한 책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은 이거 변함없이 강건하게 건전하게 쉼없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것을 건이라고. 건강하다, 그죠? 건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은 뭐냐? 하늘을 떠받드는 거니까 수운입니다. 순응하는 것이에요. 남존 여비가 좀 들어있죠. 그렇죠? 남자고 여자입니다. 이거 좀 요즘 관념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뢰는 뭐냐면 움직일 동자를 뜻해요. 당연하죠. 진, 뢰 다 움직일 동자를 의미합니다. 풍은 어디로 빈 구멍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갈 입자. 모든 빨려 들어가는 것,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까지도 여기에 속한다. 빨려 들어가는 것 바람이다. 그 다음에 이 수는 뭐냐면 물에 빠진다 할 때 함, 이런 뜻입니다. 함. 그 다음에 리는 뭐냐면 리괴는 빛날 여자. 불이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까? 화려하다 할 때 여자입니다. 례를 뜻한다. 빛나는 모든 것은 리에 속한다. 불이죠. 그 다음에 가는 뭐냐면 산이니까 그치는 거. 그침입니다. 딱 스톱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꼼짝한 거 서 있는 것은 바로 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택은 뭐냐면 즐거울 열자, 이 말씀 설을 씁니다만은 이 뜻은 열자입니다. 열자, 즐거울 열자입니다. 즐겁다. 모든 즐거움이 바로 태에 속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경우에는 막혀있던 것이 터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진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거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렇겠죠? 고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장남입니다. 지는 장남입니다. 장남이 뇌동 아주 움직이고 그래 집안이 된다 이거지. 장남이 비리비리하면 집안 안 된다. 장남은 부모가 가장 어렸을 때 정력이 가장 좋을 때 낳은 애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옛날 사람들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낳은 애들은 되게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고 말이죠. 되게 그렇다 이겁니다. 수박 끝물 같지, 그러죠? 도마도 끝물 별볼 없지 않습니까? 늦게 낳은 애들은 시원찮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풍은 뭘 뜻하느냐면 장녀입니다. 장녀. 장녀이고, 감은 뭐냐면 중남입니다. 가운데에 끼인 아들들. 그리고 리는 중녀, 가운데 끼이는 모든 딸들. 그리고 이것은 소남, 어린 아들. 그리고 요거는 소녀, 어린 딸.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작은 딸, 작은 아들, 이런 뜻으로 썼어요. 이걸 다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적으셨다가 잘 이렇게. 그는 또 말을 뜻합니다. 말에 가는 것. 고는 소. 엄마 소. 엄마는 소처럼 일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지는 용용자입니다. 용. 뇌동, 장남, 지인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 소는 닭을 뜻합니다. 닭이고, 감은 돼지입니다. 돼지 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리는 화려하죠. 화려해서 숙흥, 치. 화려하지 않습니까? 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는 양이 속합니다. 양은 즐겁지 않습니까? 상스러울 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자가. 이게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여기 거는 머리수. 고는 배를 뜻합니다. 배복. 그 다음에 지는 다리를 뜻하고, 여기는, 족자를 뜻하고, 족은 발이죠. 발이고, 고는, 발 위에, 이 허벅다리 여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감은 귀를 뜻하고, 리는 밝으니까 밝은 보는 눈이라 이거죠. 눈을 뜻하고, 가는 손을 뜻하고, 입을 뜻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방향,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이 8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 8개에다가 다 귀속시켰습니다. 이게 주역이고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상, 이 상을 압축해서 주역 속에 8개의 분류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방향, 뭐 쓰고 달고 짜고 맵고 뭐 이런 것, 뭐 모든 것을 분류 8종류로 8분을 해가지고 다 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뭘까요? 세상 읽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강 다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지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역괴는 뭐 제가 평상시에 주역괴를 그릴 때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립니다만은, 그렇죠? 원래는 밑에서부터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위에부터 그리는 겁니다. 편의상 그려야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원래는 밑에부터 그려나가야 됩니다. 괴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주역의 6개 가운데 맨 위에, 맨 아래에 있는 것은 항상 초자를 붙인다. 초자. 맨 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상자를 붙인다. 상자를 붙인다. 그리고 양효는 구자를 붙이고 음효는 육자를 붙입니다. 짝수의 대표가 6이고 홀수의 대표가 9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7, 8은 안 보이게 되어버렸어요. 이 주역의 결점이 이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6자와 9자는 변하는 겁니다. 7자와 8자는 안 변하는데 6과 9는 변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6은 노음이고 이거는 이게 노양입니다. 노양도 변하고 노음도 변하고.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초,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은 초, 2, 3, 4, 5, 상 이렇게 되는데 양효냐 음효냐에 따라서 이거라면 초, 9 그렇죠? 초, 9, 9, 2, 9, 3, 9, 4, 9, 5, 상, 9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초, 9, 6, 2, 9, 3, 9, 4, 6, 5, 상, 9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건 뭐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또 이해하셔야 주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내꾀라 그리고 요것을 외꾀라 그럽니다. 내꾀라 그리고 외꾀라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건꾀고 건꾀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또 한 꾀로 치기도 합니다. 2, 3, 4를 한 꾀로 치고 또 3, 4, 5를 한 꾀로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4개의 꾀가 나오죠. 4개의 꾀가 기본적으로 4개의 꾀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뭐냐면 혹꾀라 그래요. 혹꾀. 네? 혹꾀. 혹괴라 그럽니다. 요걸 혹괴라 그럽니다. 하호, 상호, 혹괴라. 뭐 이거 이런 정도만 이거 외에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일자리 이것은 양효가 가는 자리입니다. 2자리 이것은 음효가 가는 자리고 3은 양효가 가는 자리고 4는 음효가 가는 자리고 5는 양효가 가는 6은 음효가 가는 자리입니다. 1, 3, 5는 양효고 2, 4, 6은 음효입니다. 이게 지자리입니다. 지자리. 이 지자리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효가 되고 양효가 되고 음효가 되고 양효가 되고 음효가 되고 양효가 되고 제일 나쁩니다. 지자리에 안 있는 겁니다. 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겁니다. 이 중간에 다른 예가 있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좋죠. 이거 나쁩니다. 이거 나쁘죠. 그렇죠? 이거 좋습니다. 이거 나쁘죠. 이거 나쁩니다. 지자리 안에 여기에는 양효가 있어야 지자리면 여기에는 음효가 있어야 되는데 양효가 있죠. 여기에는 양효가 있어야 되는데 음효가 있죠. 여기에 이 음효가 있어야 되는데 음효가 있으니 좋은 것이죠. 여기에 양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거네. 좋은 거고 여기에는 나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자리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리를 잘 찾는 거.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똑똑한 사람이고 출세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지자리 못 찾는 놈은 바보다 이겁니다. 세상에 보면 지자리 몰라가면 낭패하고 이 왕따 되고 하는 사람 많죠. 지자리 아닌데 괜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고 말이죠. 개망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 이치를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예, 대강 이 정도로 아시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으로 이거를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도대체 주역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주역의 주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이냐? 옛날에 있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지지하는 설은 넓은 밭입니다. 밭에 농작물이 자라나는 모양입니다. 빽빽하게 농작물이 쫙 자라있는 기름진 옥토입니다. 이 기름진 옥토의 입구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글자까지는 갑골문에 있습니다. 은나라 때. 그런데 이 글자는 주나라 때의 저기에 보이는 청동기에 보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글자로 변해 내려온 것은 진시황 시대 때의 소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전엔 대개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땅 이름, 지명, 땅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땅 이름입니다. 주라는 것이 바로 땅 이름이라는 것이 시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경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의 조부가 고공단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가 아니고 보라고 했습니다. 이 고공단보라는 사람이 참 어진 사람인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융적과 북쪽에 있는 이 적인들이 특히 이 적인들이 고공단보를 괴롭혀가지고 못 살게 해요. 고공단보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좀 땅을 개척하고 좀 마을을 잡아놓으면 또 와서 와르르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이러니까 고공단보가 도망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자꾸 따라다닙니다. 자꾸 따라다녀서 결국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오느냐 하면, 그렇죠? 이 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기라는 곳은 여러분이 지도를 찾아보면 오늘날의 장안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산이라는 기산의 아래에 와서 드디어 땅을 잡았을 때, 그렇죠? 가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800리 옥토가 펼쳐져 있는데, 도망 잘 왔어요. 800리 옥토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쓴박이라든지 오랑캐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오랑캐꽃이라는 뜻입니다. 오랑캐꽃. 그리고 이게 쓴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차자의 번자입니다. 이것이 차자는 뒷날 만들어진 글자이고, 원래 글자가 이것입니다. 도라고 있습니다. 이건 다가 됐습니다만은, 그죠? 이거 한 획을 줄이고 변화시켰습니다만은, 이게 쓴박이에요. 그러니까 차도 쓴 풀이다 이것이죠. 독립식인 것입니다. 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글자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오랑캐꽃이라든지 이 쓴박이 이런 것들도 거기에 심어 놓으면 달기가 마치 엿과 같아. 엿이자입니다. 달기가 엿과 같이 달아요. 이게 그 땅 이름이 바로 주원입니다. 주원. 들원자죠. 주원. 800리 기름진 옥토. 이 농사국가. 그러니까 전에는, 소말을 이런 걸 몰고 목축을 하다가 농사 짓는 땅으로 들어서 농업에 주력을 내서 큰 생산을 해서 국부를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주나라가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공단보의 손자가, 그렇죠? 고공단보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들이 1, 2, 3 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그보다 더 희망적인 것은 이 아들이 더 똑똑해요. 이 아들이, 손자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리 가버리면 대가 희미해지는데, 이리 가면, 이 중에 조금 낫다 하더라도, 여기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고공단보가 이 정권을 얘한테 줘야 되겠다. 이게 누구냐?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은 바로
무왕의 아버지고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위를 양보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여기 왕계한테 있으니 계력이라고 하는데 왕계한테 있으니 안 되겠다. 우리가 피하자 해서 그렇죠. 얘가 또 휘창이라 그래서 휘창입니다. 휘창이에게 생각이 있으니 우리가 피해주자 해서 저 멀리 남쪽으로 가버립니다. 뭐 뒤에 오나라의 시조가 되었다기도 하는 태백이라는 사람. 이렇게 주나라가 결국은 이어지는데 땅이 넓은 땅 이것이 이 지명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에 결국은 나라 이름까지로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주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물론 두루두루 이런 두루두루 농사가 잘 된다. 뭘 심어도 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루두루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두루두루보다는 조대, 국가 조대의 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 주역할 때 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역자가 있죠. 역자. 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오늘날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게 뭘까 이렇게 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월 해와 달이 떴다가 우리가 천동설을 주장할 때 해가 뜨고 또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자꾸 변하는 거 이것이 변화라는 뜻을 가진 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월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월자가 아니란 말 아무리 봐도 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월자입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하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주장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석척이 뭐냐?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그러니까 도마뱀이 변신을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변신을 잘하니까 이게 주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The Book of Changes. 변화의 책이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뜻이니까 이놈이 꼬리를 자르기도 하고 계절마다 색깔을 다르고 하니까 이 변화의 천재. 이게 뭐 카멜레온이 더 잘 변한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석척이 도마뱀입니다. 꼬리도 자르고 도망가고 하니까 이것이 아닌가. 석척을 옛날에는 이것이 없이 썼습니다. 이것이 없이 석척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음은 비슷하면 이라든지 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설이 그냥 상당히 후세에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고 있었는데 100여 년 전에 갑골문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갑골 가운데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이런 글자가 나왔어요. 술 주전자를 가지고 다른 주전자에 술을 부어주는 모양. 이것이 변해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역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변화,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준다. 준다는 뜻을 가졌지만 변화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주역의 변화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